삼성의 기술을 불법적인 루트로 탈취해간 중국과 이 국제사회에서 삼성을 어떻게든 고립시키기 위해 안달이 난 대만을 향해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폭탄 발표를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더 이상 참지 않겠다며 이 중대 결단을 내렸는데,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중국과 대만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특히 중국은 삼성의 중대 결단에 중국 기업 5,700개가 한방에 망해버린 이 놀라운 상황까지 만들어졌는데요. 도대체 이재용 회장이 무슨 말을 했길래 이렇게 난리가 난 것인지,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최고 수익률에서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이 중국이 삼성의 기술을 불법적인 루트로 탈취해간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한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반도체 세정 장비 관련 첨단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전자 자회사 전 직원과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삼성전자 자회사 셈에스 전 연구원 A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셈에스 협력사 직원 B씨 등 6명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A씨가 셈에스를 퇴직한 후 설립한 반도체 장비 제조업체 법인에는 벌금 1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기껏해야 집행유예에 벌금 수천만 원을 예상했던 이들은 난리가 난 것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에서 유출 및 부정 사용된 자료들은 셈에스가 단연간 연구하고 개발해 얻어낸 성과이고 일부는 국가의 핵심 기술로 평가된다 라며, 이런 범죄를 가볍게 처벌한다면 기업 입장에선 기술 개발에 매진할 동기가 없어지고 해외 경쟁 업체가 우리나라 기술력을 손쉽게 탈취하는 것을 방지하지 못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판시했습니다. 이어서 피해 회사의 피해 규모를 당장 명확한 수치로 나타낼 수 없다고 하더라도 이 손해를 가벼운 것으로 치부할 수 없고 피해가 전부 회복되기 어렵다며 셈에스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이렇게 한국이 중국에 빼돌리는 범죄자의 강력한 처벌을 해도 중국은 고액의 연봉과 대가를 미끼로 한국의 기술을 마구잡이로 훔쳐가고 있습니다. 오래전부터 혐한이 습관이 된 대만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국을 국제사회에서 고립시키기 위해 안달이 나 있습니다. 대만의 TSMC는 애플, 소니와 손잡고 삼성을 짓밟으려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대만 대표 지상파 방송국 TVBS가 한국의 국기를 코로나 문양과 합성한 것만 봐도 이 대만에서 혐한이 얼마나 판을 치고 있는지 명확히 알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대만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미국 저명한 군사전략학자들이 미 육군 학술개간제 파라미터스에서 대만과 중국이 전쟁의 위험에 직면하게 되면 미국은 대만의 TSMC를 선제 폭파하겠다는 이 폭탄 발표가 나왔습니다. 이 중국과 대만 간 전쟁이 발발하면 중국은 순식간에 대만을 점령하기 때문에 이 미국이 참전할 시간이 없다. 그러므로 전쟁 발발 전에 대만의 TSMC를 폭파해야 한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닥터 시어드 맥킴니와 피터 세리스는 미 육군 전쟁학술개간지에서 이렇게 밝히면서 TSMC를 폭파하면 중국은 첨단 산업이 파산하고 산업은 발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전쟁을 포기할 수밖에 없다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대만에서 미국 등 주요 국가 기업들이 사업을 접고 한국으로 대이동하고 있는 현상이 오래전부터 시작됐는데 이 미 육군의 발표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대만은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당연히 미국이 중국으로부터 대만을 안전하게 보호해줄 것이라 믿고 있었는데 미 육군이 이렇게 대만을 발칵 뒤집을 폭탄 발표를 해버린 것입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최근 전세계 반도체 업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한마디에 난리가 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반도체 사업장을 찾아 이 미래 투자에 흔들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강조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각 사업부를 총동원해 반도체 투자 재원 마련에 나섰습니다. 최근 주요 사업부로부터 여유 현금 자산을 전부 끌어모은 것인데요. 반도체 불황에도 불구하고 투자 유지 기조를 선언한 만큼 공격적인 투자금 확보에 나서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최근 한 한마디 자신 없으세요? 한마디에 전 세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이 물음이 삼성전자의 올해 반도체 투자 규모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삼성전자는 예상보다 악화된 반도체 시장 상황을 이유로 투자 축소와 감산 계획을 보고했지만 회장이 던진 이 질문으로 뒤집힌 것입니다.
SK하이닉스를 비롯해 미국의 마이크론 등 대부분의 기업들이 올해 시장 상황이 매우 악화될 것으로 판단해 투자를 대폭 줄이거나 하는 결정을 내리고 있는데 삼성은 이재용 회장의 한마디에 뒤집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19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이재용 회장과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이 DS 부분 사장단은 워크숍을 갖고 50조 원대의 올 투자 규모를 결정했습니다. 이 당시에는 2023년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 투자를 2022년 53조 원보다 많은 60조 원을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4분기부터 메모리 반도체 가격이 급락하는 등 예상보다 악화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투자를 축소하는 쪽으로 선회했습니다. FN가이드에 따르면 올해 삼성전자 영업이익 전망치 컨센서스가 지난해 8월 50조 원가량에서 11월에는 34조 원가량으로 줄었습니다. 올해 들어서도 1월에는 22조 원가량으로 낮아진 데 이어 이달엔 17조 원으로 더 쪼그라들었습니다. 이 반도체 부문만 떼놓고 보면 1분기에 4조 1천억 원의 영업 적자가 예상되는 등 더 어려운 상황에 처할 전망입니다. 이 때문에 삼성전자가 감산과 투자 축소에 나설 것이란 전망이 한때 나왔습니다. 하지만 이재용 회장이 나서 한마디 자신 없으세요? 로 투자 규모를 뒤집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투자를 늘리는 대신 중국에서는 5년 안에 반도체 공장마저 완전히 철수해버리는 방안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제안보 전문가 연원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경제안보팀장은 지난 15일 조선비주와 인터뷰에서 궁극적으로 한국 기업이 중국에서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를 만드는 건 불가능해진다고 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가 제시한 데드라인은 3년에서 5년. 연 팀장은 미국은 자국 시간표에 맞춰 중국 반도체 신기술 개발을 완전히 봉쇄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라며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중국 공장에 대한 규제 유예 조치도 5년 이내 중단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에 중국에서는 이미 엄청난 파급 효과가 일어났습니다. 삼성과 SK가 중국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컸는지 중국에서 무려 5,700개의 반도체 기업이 사라져버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장 지난해 폐업한 중국 반도체 업체 수가 5,700여 곳을 넘어섰고 이 누적으로 하면 10,000곳이 넘습니다. 21 업계에 따르면 신랑 차이징 등 복수의 중국 매체는 기업 정보 플랫폼 치차차를 인용 지난해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 5,746개사가 문을 닫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이 지난해 1월부터 8월까지 중국 반도체 관련 업체 3,470개사가 영업 허가를 취소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9월부터 12월까지 불과 4개월 동안 무려 2,276곳의 업체가 추가로 사업을 중단했습니다. 중국은 더 이상 한국에 복수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중국이 천문학적인 돈을 빌려준 제휴국들이 이 도미노처럼 부도를 맞이하면서 중국은 단 한 푼도 돌려받을 수 없게 됐습니다. 중국산 자금을 지원받는 국가 중 상당수가 국가 부도 위기에 몰려 중국의 자존심에 깊은 상처를 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등으로 중국 자체 경제 사정도 좋지 않아 계획 자체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까지 제기낸다고 외교 전문 매체 Foreign Policy가 13일 보도했습니다. 브래들리 팍스 미국 윌리엄 앤 메리 칼리지 원조 데이터 연구 단장은 2022년 중국이 공유한 해외 차관의 60%가 현재 재정난을 겪는 국가에 제공됐다고 밝혔습니다. 2010년에는 5%에 불과했는데 무려 12배나 늘어난 것입니다. 이 부채의 함정에 빠진 국가로는 스리랑카가 대표적입니다. 스리랑카는 갈수록 곤두박질 치는 자국 경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지난해 디폴트를 선언해버렸습니다. 결정적인 원인이 중국이었습니다. 스리랑카는 2010년 중국에서 대규모 차관을 들여와 한반 토타항을 건설했습니다. 하지만 항구의 운영 실적은 차관을 갚기에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이 적자가 쌓이자 결국 2017년 항구의 지분 일부를 중국 국영기업에 팔아치웠고 항만 운영권까지 중국에 넘겨야 했습니다. 이 파키스탄도 비슷한 경우입니다. 파키스탄 역시 1대1로 계획에 따라 들여온 차관 탓에 국가 부도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현재 파키스탄이 해외에 진 빚 중 3분의 1은 중국이 채권자입니다. 중국은 파키스탄의 도로, 철도, 송유관 등을 대규모로 지어주고 과다르항의 이용권을 취득했는데 이 과다르 주민들은 항구를 운영하는 중국 회사가 현지 자원을 독차지하고 있다며 장기간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중국의 투자를 받아 건설된 에콰도르의 한 댐에서는 균열이 발견돼 프로젝트 자체에 대한 부실 의혹이 불거진 상태입니다. 이 동맹국들이 빚에 허덕이고 프로젝트에는 균열까지 등장하자
중국의 1대1로는 한순간에 망해버려 더 이상 한국에 복수할 힘조차 남아있지 않습니다. 싱크탱크인 윌슨 센터의 마이클 쿠겔먼 아시아 프로그램 부국장은 포린 폴리시에 1대1로가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다라며 중국에서 오랫동안 대출을 받아 이를 버텨낼 만한 사치스러운 경제 구조를 갖지 못했다는 점을 상당 국가가 이제야 깨닫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